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0년째 온라인에서 아동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초기에 사업 흐름을 유행에 맞게 잘 밀어붙여서 참 감사하게도 돈을 꽤 벌었네요. 잘 될 때는 월 5천만 원도 벌었고 평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순수익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대 나와 월 170만 원 초반씩 벌던 사회 초년생 때가 생각나요. 그때 남편도 월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될 때였는데 그래도 결혼해 잘 살아보겠다고 살림 합쳐 새 시작했네요. 남편이나 저나 꽤나 흙수저라 양가 도움 없이 둘이 원룸에서 신혼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시댁은 잡화점 장사하십니다. 그냥 자식들 물려줄 재산만 없을 뿐이지 자식들에게 손 내미셔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돈 좀 벌기 시작하면서 양가에 월 50만 원씩은 꼭 드렸지요. 그런 저에게 친정 부모님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대준 것도 없이 결혼했는데 이렇게 승승장구 잘 되었다며 다 큰 저를 기특해 하셨지요. 반면 시댁은 그냥 모든 게 당연하신 것 같으세요. 10만 원을 드릴 때도 50만 원을 드릴 때도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더 안 주냐? 내년엔 더 줘라. 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솔직히 돈 드릴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드리지만요. 남편도 그걸 느끼고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제 앞에서 시부모님께 며느리한테 좀 살갑게 말하라고 핀잔 줄 때도 많았지만 시부모님은 평생을 여유 없게 살아서인지 매번 그러시더군요. 심지어는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빚 떠안는다더라. 우리는 물려줄 빚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매번 감사해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제 남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시부모님은 교양도 없고 인성도 별로이십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제 남편같이 건실한 사람이 아들로 자라났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지요. 더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시동생도 시부모님이랑 똑같습니다. 뭘 해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콩고물 얻어먹고 싶어서 눈이 시뻘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도 제대로 못하다 겨우 선봐서 결혼할 뻔했는데 그마저도 파혼당하고 현재 나이 저랑 동갑인 40대 초반인데 여태 장가 못 갔습니다. 이렇다 할 직업도 없고 1년에 2번 회사 바꾸면서 근근히 용돈이나 벌며 사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셔서 전세 3,40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계속 관두니 그 업계에서도 블랙에 걸린 것 같고 이제는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 하며 살더라고요.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고요. 그런 둘째 아들은 시부모님께서는 애가다라 하십니다. 눈물 지으며 안타까워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이 저에게 꽂혀버렸답니다. 지금은 거의 연을 끈다시피 하며 살기 때문에 덜 신경 쓰지만 한때는 시부모님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제가 일을 관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 반대가 엄청나셨습니다. 그거 사업 자금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아들이 번 돈 다 날려먹을 셈이냐. 얌전히 지금처럼 일 다니면서 애나 열심히 키워라. 라며 제 상식에는 참 모진 소리들을 하셨던 시부모님이에요. 당시 제가 애 낳고 다니던 직장이 오전 10시 출근에 5시 퇴근이라 애 키우며 일하기 딱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 아프면 제가 휴가 내기도 쉬웠고요. 월급은 200만 원 극초반이고 아이 감기 걸려서 휴가 많이 낸 달에는 170만 원 정도 가져왔었네요. 그 정도 되니 저는 맞벌이라기보다는 아이 학원비와 마트 장 보는 비용 정도의 푼돈 벌어오며 가게 살림에 보태는 전업주부 느낌이었죠. 시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사는 것에 너무나 큰 만족을 하셨어요.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하니 상대적으로 바쁜 남편보다 집안일도 더 하고 아이도 안정적으로 케어하면서 돈도 버니 얼마나 며느리감으로 좋으셨겠어요. 게다가 제가 운전도 할 줄 아니 시부모님 어디 가실 때마다 저를 콜택시 부르듯 불러 제껴 저를 택시기사로 쓰셨지요. 시댁이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시부모님은 그게 바로 옆집인 줄 아세요. 그래서 툭 하면 부르셨습니다. 왕래도 잦아 저희 부부 일도 세세히 다 아시고 또 알고 싶어 하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 어머님은 아들내외가 어떻게 사는지가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저한테 복양도 받길 원하셨고요. 솔직히 말해 이런 시댁인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해 살면서 시댁이라는 사람들이 제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못난 엄마, 못난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무 시간이 남편보다 적으니 뒷바라지도 성실히 했어요. 남편이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밥, 빨래, 청소, 아이들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까지 도맡아 했고 저 덕분에 남편은 일에 집중하기가 쉬웠지요. 어머님도 그래서 안심이 되셨을 거예요. 맞벌이 부부라면 응당 남편들도 고생을 하는데 어머님 보시기에 며느리는 돈도 벌면서 시부모도 챙기고 손주들도 거의 며느리 혼자 다 보며 당신 아들 옷 빨래해서 단정히 입히고 아침마다 밥 해먹여 보내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나 키우며 결혼 생활 7년째 했을 때 제 마음에 큰 불씨가 생겼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고 남편에게 일을 관두고 싶다고 했지요. 남편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사업 자금도 500만 원 남짓이라 큰 부담이 없었고 남편 직장에 남는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거길 창고로 쓰게 해주겠다며 저를 밀어주었지요. 게다가 작은 애는 아직 유치원생이지만 큰애는 초등학교도 들어갔고 혼자 학원도 다닐 수 있었기에 엄마 손이 덜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마음 먹었을 때 도전해보자 싶어서 큰 마음 먹고 퇴사하고 바로 사업 시작했습니다. 시댁에는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잔 걱정 많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해서 제가 퇴사했다고 하면 돈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이냐. 애들한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점점 늙어가서 용돈 더 받아야 하는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냐. 등등 반협박을 하실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거의 몰래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병원 간다고 저더러 데려다 달라 요청하신 날 사업하는 걸 들켰네요. 노트북으로 할 일이 많아 카페에서 일 처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나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에 좀 가려고 한다. 늘 가던 데 말고 다른 지역에 용하다는 의사한테 가고 싶구나. 우리 옆집 할망구가 알려준 곳이 있어. 토요일 아침 10시에 나 좀 데리러 오너라. 아, 어머님 어쩌죠? 제가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병원에 못 모셔다 드릴 것 같은데요. 도련님한테 말씀해보세요. 뭐? 네가 주말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뭐냐? 너 밖에 나와 있니? 지금 일할 시간 아니냐? 아, 그게요. 제가 조금 머뭇거리다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며 저더러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장 전 직장에 전화해서 싹싹 빌고 받아달라 해라. 사업하던 거 당장 관둬라. 설득하시더군요. 제가 이미 늦었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추진한 일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쉬며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너 우리 아들 돈 1원이라도 손해보게 했다간 내가 가만두나 보자.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정말 힘이 쭉 빠질 정도로 상처를 받았네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무뚝뚝하시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 해도 그래도 제가 그간 해드린 것에 고마워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저를 딸이라 하셨기 때문에 귀찮아도 봉양해드렸던 건데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더군요.
그날 저는 남편이랑 무지하게 싸웠더랬죠. 싸웠다기보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에요. 다신 시댁의 전처럼 사근사근하게 굴지 않겠다고요. 남편도 알겠다 하며 이해하더군요.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받았고요. 어머님은 본인이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한동안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병원이며 맡으며 오갈 때마다 저를 부려먹으셨고 제가 늘 반찬이며 과일을 사다 드리고 심부름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참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더군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하며 그야말로 핏똥을 싸면서 사업을 키웠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월 수익 고정으로 1,000만 원 전후로 벌게 되었죠. 그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더군요.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른이 먼저 손 내민 걸 받아들였고요. 어머님은 저를 다시 봤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었냐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 하시는데 참 눈물나게 감사하더군요. 저랑 거의 연락 안 했던 3년 동안 어머님도 많이 뉘우치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누그러지더군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양가 용돈 50만 원씩 올려드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50만 원씩 턱턱 보내주는 거냐? 내년에 집도 이사 간다면서?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한테는 제가 버는 돈 절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싫었어요. 사람 나름이라고 시부모님은 계속 바라기만 하실 분들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사원들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라고 두리뭉술하게 말했더니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도 내가 남이냐? 너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얼마 번다고 얘기 안 했니? 어쩜 그렇게 선을 딱딱 긋고 그러니? 내가 너무 서운해서 아주 눈물이 날 지경이다. 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더니 자식들 주머니 사정을 알아야 본인이 도와주든 말든 해야 한다며 횡설수설 하시더니 제가 얼마 버는지 꼭 알아야겠답니다. 그즈음 여름 성수기 철이라 매출이 많이 늘어서 5천만 원도 벌 때였어요. 절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기 싫었지요. 그래서 대충 많이 벌면 1,000만 원 정도고 더 궁금해하지 마셔라.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도 있다. 다음 달엔 얼마 벌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어머님을 달래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1,000만 원 이야기한 것에 엄청 놀라신 듯 하더군요. 잘 버니 좋다며 이왕이면 여유 없는 시댁에 돈 조금 더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끊으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애들 엄마가 5월에 세금을 얼마나 냈냐고 물어보셨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시동생이 코치해준 대로 물어보신 듯 하고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대로 얼마 냈다고 했고요. 그걸로 제가 얼마 정도 버는지 시동생과 추측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달에 1,000만 원 훨씬 이상 버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분노에 가득 차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 1,000만 원 훨씬 넘게 벌지? 우리 작은 아들이 그러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은 넘게 벌 것 같다고 하던데? 그리고는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너무 서운하다며 우시더군요. 저는 저대로 열이 받아 어머님, 제 남편에게 세금 떠보듯이 물어봐서 기어코 알아내신 어머님께도 저는 서운한데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건 저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포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 진짜 끈질기더군요. 제 사업체를 뒤에서 조사를 했나 보더군요. 어디서 제 매출 추정액을 뽑아가지고 지 엄마를 드렸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월 5천만 원까지도 찍힌 금액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종이 한 장 달랑달랑 들고 와서는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을 줄 몰랐다면서 동네방네 자랑했으니 책임지라 하시더군요.
어쩔 거야. 다들 나보고 부럽다고 하는데 아파트라도 전세로 좀 뽑아줘야겠네. 물론 농담이다. 나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알지? 라고 하는데 어찌나 소름 돋던지요.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랄 것 없다. 우리야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만 네 남편 동생은 얘기가 다르지.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이 여태 자리도 못 잡고 색시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잖니. 나로서는 정말 우리 막내가 눈에 밟혀서 죽지도 못하는 거야. 어머님은 그렇게 펑펑 우시며 제 앞에서 또 도련님 얘기를 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본인이 게을러서 일 안 하고 성격 이상해서 여자도 못 만나는 건데 어머님은 그렇게 여자들이 여우 같다는 험담, 세상이 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저에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그렇게 또 도련님 얘기를 시작하니 뭐 돈백 쥐어달라는 뜻인가 싶어서 남편이랑 상의해보겠다고 하며 차갑게 내보내려니 어머님이 급하게 잡더군요. 그게 아니다. 아니, 너도 알겠지만 애들 키우며 사업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예전에 일 다니면서 새아가니가 집안일을 하고 애들 키우고 다 했잖니. 그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다고.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좀 맡겨놓고 쉬는 건 어떠니? 네? 애들 이제 다 커서 손도 별로 안 가고요. 많이 컸다고 이제 좀 덜 아파요. 병원도 자주 안 가고 저도 주에 2번씩 가사 도우미 이모님 도움받으니 한결 편해요. 저 힘든 거 없어요. 그래도 잘 생각해봐. 네 나이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지 말고 더 앞길 창창한 네 시동생에게 일을 맡겨보는 건 어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경악하며 따지듯 묻자 어머님이 진정하라며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자리 못 잡아 힘든 시동생 저희가 평생 뒷바라지 해주는 건 당연한데 언제까지 돈으로 쥐어줄 거냐 하십니다. 자고로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거늘. 네가 아량을 베풀어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사업을 좀 알려줘라. 이사? 전무? 그런 거 시켜주면 뽀대도 나고 좋지. 이왕이면 대표 시켜주면 우리 집안에 면도 좀 살겠지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일군 사업체를 왜 도련님한테 넘겨요?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돈 좀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 저를 진정시키려 애쓰더군요. 알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나랑 연락 안 한 3년 동안 네가 정말 힘들게 고생한 거 우리 큰아들한테 얘기 들어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라는 거야. 우리 둘째가 자기 적성을 못 찾아서 그렇지 애가 참 똘똘하잖니. 뭐든 시켜만 주면 잘할 거다. 지 형수하던 사업인데 말아먹기야 하겠어? 물론 우리 새아가가 옆에서 코치를 좀 시켜주면. 어머님, 진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듣다 못해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예상대로 제가 돈을 많이 벌어 시부모 무시한다며 엄청 기분 나빠 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어머님한테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질렀습니다. 어머님, 자꾸 딸 같다 하시는데 진짜 딸 같으면 이런 얘기나 하시겠어요? 그동안 만만한 며느리 부려먹고 사업한다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일 잘 풀리니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려 하세요? 빼앗다니? 너는 네 시동생 잘 되는 게 배 아프더냐?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지. 같이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도련님이 아직도 직장 제대로 안 다니고 장가도 못 간 건 다 도련님 능력인 거죠. 여태 자리 못 잡은 사람이 대표직 달면 새 사람 돼요? 제가 뭐하러 무능력한 사람한테 제일 맡기겠어요?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골로 가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바락바락 대들자 어머님이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 버는지 말 안 해서 서운하다고 하셨죠? 이래서 안 알려드린 겁니다. 이래서 밑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고 누울 자리 있으면 발부터 뻗고 보는 시댁이라서요. 그래도 그건 남편 가족이라 잘해드렸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면 어머님이랑 아예 남되는 거. 어머님이랑 저는 그런 사이라고요. 자꾸 딸 같은 소리해서 징그러웠어요. 그렇게 다 내질러 버리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어머님은 입술까지 덜덜 떨며 저에게 질리신 듯 하고요. 그러더니 아들한테 다 잃어버리겠다고 오열하시며 가시길래 그러세요. 첫째 아들도 이혼남 만들어서 아들 둘 다 끼고 사심 딱이겠네요. 라고 했더니 움찔하시며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도 저에게 연락 안 하시고 저도 연락 안 해요.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연락 안 왔냐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무슨 일이 있냐 하네요. 사업체를 시동생 물려달라 하시길래 쓴소리 한번 했다고 했더니 남편이 얼굴 붉히며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돈도 안 보냈어요. 남편이 알아서 보내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전처럼 10만 원으로 줄여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잠잠히 흘러가는 지금이 좋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관련 일이나 경조사 같은 건 오로지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요. 저는 명절에도 찾아가 뵙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고 하니 남편도 그러라 하네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얘기 아는 사람들은 다 사이다 같아 속 시원하다고 하긴 하네요.